1,500억입니다. 그럼 여기 해당 지점은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경우에 그 조직장을 불러서 교육을 상당히 잘했다. 전파 교육을 잘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표 공유를 참 잘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목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줍니다. 그러나 Y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은 목표 공유만 가지고는 100%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목표를 공감해야 됩니다. 목표 공유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외우는 것입니다. 액자에 걸어놓는다든지 문서로 배포해서 암기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족하다. 이 목표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가치, Y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3,600억을 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목표 공감이 대부분 보면은 여러 조직에서 공감시키기를 어려워하는데요. 그 이유는 Y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향되어 있다든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베네핏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그건 조직 문화가 이렇게 많이 해도 그것이 특정한 어느 계층으로만 들어가 버린다든지 공정한 분배가 안 된다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공감시키려면은 for us,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생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잘 실행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이 Y 리더십의 네 번째 요소는 자발적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설계를 할 때에 처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정직한 목표라는 것, 주어진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것은 필달 목표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서 공감을 하게 되면, 목표에 공감을 하게 되면 타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스스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자발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난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타율적으로 부과된 그런 목표일 경우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 애로를 느낄 때 흔히 관리자들끼리 또는 구성원들끼리 앉아서 술을 한잔 하면서 이게 누가 세운 목표냐? 목표를 수립한 당사자가 나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감하고 정직한 목표이고 우리가 최초에 수립했던 목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을 깨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회사마다 상당히 그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한다든지 매년 승진을 했다든지 또는 한 단계에서 세 단계를 건너뛰어서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그 아주 유명세를 타는데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도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걸어다니는 회사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런 분들은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완전히 가슴으로 공감을 해서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초고속 승진의 신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도 난관에 닥쳤을 때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뚫고 나가려고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동료나 다른 조직장 관리자에게까지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당연히 급속히 리더로 성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강연이나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직장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저마다 초고속 승진의 신화를 가지고 싶지 않은 직장인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배경이 되는 전도사가 되기는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의 목표를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끌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어용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회사를 비판적으로 흔히 우리가 술안주를 삼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Y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틀린 부분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의 Y 리더십의 요소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과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필달 목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조직이든지 한번 목표를 세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Y 리더십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하는 이 전제 조건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용납이 되게 되면은 무리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리수. 이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무리수,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무리수입니다. 정상적인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뭐 예전에 일하세 또 일하세 그런 그 모토를 가졌던 재벌기업의 회장님도 계시다마는 밤낮 취하로 일한다는 거죠. 남들이 쉴 때도 일하고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조직을 강하게 몰고 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정상적인 무리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충성심이 강하고 열심인 그런 관리자, 열심인 조직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그 속에 일하는 직장인, 각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가치 지향적인 부분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직의 피로도가 상당히 빨리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가하는 것은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상적인